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상담은 언제부터, 부부 상담은 누구부터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외도 관련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외도와 직면 후 외도 상담을 받는다면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부 상담을 받는다면 누구부터 받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외도 직면 후 최대한 빨리 외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하나를 말씀드리면 외도 직면 후 상처도 매우 크지만 외도 직면 후 외도 상담까지 시간이 지체될 경우 그 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아픔이나 고통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도 직면 후 즉시 외도 상담이나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많은 부부들이 처음으로 외도와 직면하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엄청 상하기 때문에 그냥 숨기고 은폐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외도의 상처, 외도의 고통을 계속 지연시킨다고 할까요? 은폐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다 보면 외도 직면 후 한 달 후에 나오는 부부가 있고 또 외도 직면 후 1년 후에 이 상담에 나오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요. 치료적으로 볼 때나 예후적으로 볼 때 어느 부부가 더 치료 효과라든지 예후가 좋으냐면 빨리 오는 부부일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외도 직면 후 부부가 서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추가적인 상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인적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임의적 출혈을 한다든지 추상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침소 봉대를 한다든지 또는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인적 오류들을 좀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추가적인 상처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방법을 모르는 부부들이 외도 직면 후 시간을 묵혔다가 나중에는 더 큰 고통, 더 깊은 상처 이런 걸 가지고 1년 후는 2년 후에 이 상담 치료에 임하면서 결국은 상담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또 치료를 위한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와 직면하에 있다면 자존심 싸움 하지 마시고 빨리 그 부부가 막 해결하겠다고 서로 밀당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외도와 관련해서 부부 상담을 받는데 누구부터 받는 게 좋으냐 이것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외도 피해자 혼자 열심히 상담 치료를 받더라도 외도 행위자가 적절하게 피드백을 못 해주거나 또는 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게 되면 외도 피해자의 노력이 허사가 되거나 허무하게 허물어져요. 따라서 외도 피해자만 열심히 상담 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함께 임하면서 각각 부부가 해야 할 것과 또 하면 안 되는 것을 각각 분리해서 해야 될 것은 각각 하시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서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해야 좀 더 효과적인데요. 가끔 보면 외도 피해자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외도 행위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또는 외도 행위자가 어떻게든 외도 피해자를 위해서 상담 치료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외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의기소침해서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부부가 함께 외도 상담에 임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외도와 직면한 다음에 외도 상담을 받는다면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외도 관련 부부 상담을 받는다면 누구부터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갖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참 여기서 제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갈 뻔한 게 있네요. 상담사마다 각각 상담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외도 직면 후에 위기투합에서 부부 상담에 나온다면 초반에는 개별 상담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자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상담사에 따라서는 상담 철학에 따라 3자 상담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부터 3자 상담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고요. 저처럼 개별 상담을 하다가 3자 상담으로 넘어가는 게 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별 상담부터 시작해서 3자 상담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취하는 이유가 외도 피해자가 됐든 외도 행위자가 됐든 배우자의 어떤 감시라든지 검열이라든지 통제 없이 상담사에게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비밀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나중에 상담사가 어떤 치료적 작업을 한다거나 중재나 조정의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데, 3자 상담을 하게 되면 외도 행위자는 아무래도 외도 피해자를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충분하게 자기의 어떤 진솔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외도 피해자도 역시 외도 행위자가 옆에 있다 보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담 이후에 집에 돌아갔을 때 외도 행위자가 뭐 저항을 한다든지 또는 외도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검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처음부터 3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앞에서는 다투지 않으시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왜 아까 상담 시간에 그렇게 말을 했느냐, 왜 그건 또 말하지 않았냐,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서로 의기투합하고 합심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상담 치료에 나오더라도 저는 개별 상담부터 먼저 하고, 그게 뭐 5회기가 될지 10회기가 될지는 부부마다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충분히 각각 부부에 대해서 상담사가 인지를 하고 또 탐색을 하고 또 관찰한 것이 이제 종합이 됐을 때 이제 3자 상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끔 보면 외도 행위자들이 어떤 수치심 또는 비밀 보장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자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상담 치료에 자발적이지 않거나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와 비슷한 상담 철학을 가지신 분이 또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상담의 방법에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직접 대면 상담도 있지만 거리가 멀다든지 또 해외에 계시다든지 이러면 전화 상담 또는 뭐 보이스톡 상담 또는 줌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화상 상담 이렇게 다양한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지혜롭게 상담에 임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외도 상담은 언제부터, 부부 상담은 누구부터라는 주제로 칼럼을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으며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